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경제 대국인 독일이 최근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복합 위기에 빠지고 있고, 이러다가는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수도 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죠. 인플레, 에너지 위기, 공급망 같은 외부 변수로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16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요하임 나겔 총재는 지난 20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올 가을 독일 인플레이션이 10%를 넘기고 내년에도 고공행진할 것이라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내년에도 평균 6%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온과 가뭄까지 겹치면서 독일 라인강 수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선박을 통한 공급에 더욱 제약이 가해지면서 올해 이 독일 성장을 더 갉아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명목금액 기준소득 4조 2,565억 달러, 2022년 국제통화기금 전망치인데요. 이렇게 되면 세계 4위가 되고 또 유럽 1위인 독일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여러분, 독일 경제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나치게 러시아 의존 경제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의존형 경제 모델로 성장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영원한 동지일 것으로 생각했던 러시아가 등을 돌리면서 독일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질곡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1위 국가인 독일은 최근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를 통한 보복 때문에 가스관을 통한 공급량이 정상시의 20%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타격은 곧바로 독일 경제를 혼돈의 상황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독일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노르드스트림 가스관을 잠궜다가 재개한 다음에 공급량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죠.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은 19일 8월 31일부터 9월 2일 유지 보수를 이유로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혀서 에너지 차단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세계 최대 화학기업인 마스프를 비롯한 기업들이 이 공업용수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3일 유럽의 경제 대국인 독일이 7월 들어서 2020년 이후 최악의 경제 생산량을 기록했으며 다가오는 겨울에는 최악의 에너지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독일 경제를 망가뜨린 또 하나의 혹이 바로 중국 의존 경제입니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다수의 경제 중심지가 봉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역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독일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경제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또다시 메르켈 외교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 타임스는 지난 1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드스트림 2 가스관을 완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에는 녹색 에너지 인프라 자금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괴롭힐 경우에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메르켈은 은퇴를 했고 16년 동안의 집권 기간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듯 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및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서 이 메르켈의 유산은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 독일 내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만든 총리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더 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메르켈의 최대 실수는 러시아의 가스가 없는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 가스만 믿고 탈원전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큰 실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더 타임스는 특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메르켈 총리의 재임 시절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독일의 평론가들은 메르켈이 독일의 군사력 붕괴, 중국에 대한 지나친 유화 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몰이해, 에너지 정책 실수 등의 문제에 책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신문도 메르켈의 뒤늦은 후에 푸틴 잘못 봤다는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1485회차인데 이 정세 분석을 통해서 지난 16년간 독일의 총리로 집권해왔던 메르켈 전 총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이 탈원전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까지 겹치면서 메르켈 전 총리에 대해서 영혼까지 팔았다라는 극단적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이어서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우크라이나 침공은 사실상 메르켈 전 총리가 판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강한 비판까지 나오면서 한때 유럽의 기관차로 불리면서 영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독일의 주의마저 흔들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독일의 정치가 막강했던 독일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린 셈이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독일 경제의 비관론을 언급하면서 올해 들어서 유로존은 0.7% 성장했지만 독일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올해 물가는 전년 대비 8.5% 올랐고 소매 매출은 8.8% 줄었습니다. 지난 5월 무역 수지는 1991년 독일 통일 이래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독일경제연구소가 전망한 8월 경기 기대지수도 2011년 이래 최저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통독 이후에 고실업, 저성장으로 한때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2000년대 들어서 3인당의 슈레더 당시 총리가 노동, 복지, 연금을 계획하면서 이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죠. 또 이 정책이 후임인 기민당의 메르켈까지 이어지면서 유럽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상이 러시아의 값싼 가스를 사들이고 중국에 상품을 대량 수출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사상 누각이라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는 최근 수출 전략이 무력화되면서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과거 부주의하게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지 말라는 이런 경제학 원칙을 위배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에 의존했던 경제 정책의 개선을 강조한 겁니다. 자, 여러분, 독일은 이제야 그렇게도 믿었던 러시아 푸틴의 속마음을 깨닫고 이제 비상계획을 마련한 등 국난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영원히 끊을 수 있다고 보고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 10일 현지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영구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페커 장관은 가스가 다시 공급될 수도 있고 전혀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솔직히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그러면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될 때 누가 가스를 먼저 사용할지 순서도 정해놨습니다. 병원과 응급 서비스가 최우선이죠. 가정에 대한 공급이 업계에 우선합니다. 비상대책은 수영장 폐쇄, 가로등과 신호등 끄기, 또 산업용 규모의 기숙사의 시민 수용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숄츠 총리는 전 세계 5위 천연가스 생산국인 캐나다를 찾아서 공급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2일 자국 기업 대표단하고 사흘 일정으로 방문한 캐나다에서 주스틴 트루도 총리하고 만나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독일의 천연가스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난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캐나다 서부 가스전으로부터 동부 연안 항구까지 거리가 멀어서 수송에 돈이 많이 들고 대서양을 횡단해 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LNG 직수송을 위한 인프라도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트루도 총리는 그러면서도 유럽으로 LNG를 수출하는 게 말이 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또 그동안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도 마지막 남은 3개의 완전 폐쇄를 유보하면서 일단 계속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 탈원전 정책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독일의 정치적 금기가 깨지게 됐습니다. 이 독일의 잘못된 외교로 인한 경제의 붕괴는 한국에게도 상당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한마디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공급원의 다양화가 필수적임을 말해줍니다. 모든 경제가 그렇습니다만은 에너지 문제는 더욱더 심각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너지 수요의 90%를 해외 수입하는 한국의 경우에 탈원전 정책 폐기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숄 총리가 경고했듯 이 한 방울의 모든 것을 담는 경제정책의 위험성을 깨달았다면 중국 일변도의 무역정책 또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과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